이번 오디오북은 지구과학원 세 번째 대단원인 우주의 별과 외계 행성계에서 별의 물리량인 별의 광도와 크기, HR도와 별의 분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습 목표. 별을 표면 온도와 광도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별을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HR도상에서 별의 표면 온도, 광도, 크기 등의 물리량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포인트. 별의 광도 측정, 별의 크기 측정, 광도 계급, HR도와 별의 물리량, HR도와 별의 종류. 현재 기술로서는 별의 표면 온도, 크기, 광도 등을 직접 측정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별의 반지름을 직접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천문학자들은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별의 크기를 추정합니다. 스펙트럼 분석으로 알아낸 별의 표면 온도와 절대 등급으로 알아낸 별의 광도를 이용해서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죠. 별의 물리적 특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래프로 HR도가 있습니다. HR도란 무엇이고 어떻게 별을 분류하는지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광도. 광도는 별의 모든 표면에서 모든 방향으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을 뜻합니다.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고 별까지의 거리와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광도와 함께 알아두어야 할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별의 등급입니다. 등급은 별의 밝기를 나타내고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은 맨눈으로 관측한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겉보기 밝기를 비교할 때 사용하죠. 절대 등급은 별이 10파섹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죠. 선생님, 파색이 뭔가요? 지난 시간에 파색에 대해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천문 단위인 AU와 파색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U, 태양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를 1천문 단위라고 하는데요. 1AU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기준 단위이고 약 1억 4,900만 킬로미터, 약 929만 마일에 해당합니다. 이 거리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의 평균 거리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파색. 파색은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거리 단위로 주로 은하 내외의 별들과 기타 천체들의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1파색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인 1AU에서 별을 바라보았을 때 그 별이 배경별에 대해 1초각만큼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리에 해당합니다. 1파색은 약 3.26광년 또는 약 30조 9천억 킬로미터, 약 19조 마일에 해당합니다. 파색은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로 태양계의 크기를 설명할 때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파색은 약 20만 6천 AU에 해당하고 이는 태양계의 크기를 훨씬 넘어서는 거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선생님, 태양에서 지구까지 평균 거리를 AU라고 하잖아요. 이 AU를 평균 거리라고 하는 이유는 뭔가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평균으로 불리는 주된 이유는 지구의 궤도가 완벽한 원이 아니라 타원형이기 때문이죠. 지구의 궤도는 태양에 대해 약간의 타원형을 이루고 있어서 지구는 1년 중 일부 시기에는 태양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다른 시기에는 조금 더 멀어집니다. 더 가까워지는 부분을 근일점, 멀어지는 부분은 원일점이라고 하죠. 지구의 공전과 자전은 이 거리 측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공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운동이고 자전은 지구가 자신의 축을 중심으로 도는 운동입니다. 1AU는 주로 지구의 공전 궤도와 관련된 평균 거리를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이어서 광도와 등급을 정리해보죠. 별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때는 절대 등급뿐만 아니라 광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태양의 절대 등급은 약 4.8등급인데요. 절대 등급이 태양보다 5등급 작은 별은 태양보다 광도가 100배 크고 1등급 작은 별은 약 2.5배 큽니다. 따라서 절대 등급을 알면 별의 광도를 알 수 있죠. 광도와 등급의 관계를 알아보죠. 광도는 절대 등급으로 구합니다. 겉보기 등급은 광도뿐만 아니라 별까지의 거리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별의 광도가 클수록 절대 등급이 작고요. 이 내용은 HR도에서도 다시 확인할 내용이니 잘 들어주세요. 별까지의 거리가 같은 경우 광도가 큰 별의 겉보기 등급이 작고 광도가 같은 경우 가까운 별의 겉보기 등급이 작습니다.
다음은 별의 광도 측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별의 광도를 측정할 때는 별의 절대 등급을 알아낸 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하여 구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도 조건에 제시가 돼요. 태양의 반지름을 1, 태양의 광도를 1로 놓고 다른 별의 반지름이나 광도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죠. 자, 그럼 차분히 정리해 볼까요? 먼저 별의 절대 등급을 구합니다. 절대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으로 알아냅니다. 별까지의 거리는 별의 연주 시차 등을 관측하여 구하고 겉보기 등급은 별의 겉보기 밝기를 관측하여 구합니다. 절대 등급은 별까지의 거리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의 관계를 이용하여 구합니다. 선생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다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간단한 관계식인데 정리해 볼까요? 별의 거리가 R이고 겉보기 등급이 소문자 M, 절대 등급이 대문자 M이라고 할 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소문자 M은 천체의 겉보기 등급, 즉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나타내고 대문자 M은 천체의 절대 등급, 즉 표준거리인 10파섹에서의 별의 밝기를 나타냅니다. R은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이고 파섹 단위입니다. 이 식은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입니다. 이를 통해 천체의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과 지구에서 관측되는 밝기인 겉보기 등급 사이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별의 실제 밝기와 지구에서 보이는 밝기 사이의 관계를 수학적으로 표현합니다.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 겉보기 등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어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반지름이 10이니까 식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A는 10파섹 떨어져 있는 별의 경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0보다 작으면 10파섹보다 가까운 별,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0이면 10파섹에 있는 별,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이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먼 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 관계식을 사용하여 천문학자들은 별의 실제 밝기와 지구에서 관측되는 밝기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별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문학적 거리 측정에 있어 중요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선생님, 간단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주 보면 언젠가는 익숙해질 거예요. 다음은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은 물리학에서 매우 중요한 연력학 법칙 중 하나로 모든 물체가 복사를 통해 에너지를 방출하는 비율이 그 물체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법칙은 주로 별과 같은 천체들의 광도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별은 크기가 같다면 온도가 높은 별이 낮은 별보다 더 많은 양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별에서 방출하는 단위 면적당 복사 에너지의 양은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죠. 이를 슈테판 볼츠만 법칙이라고 합니다. 별은 흑채처럼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슈테판 볼츠만 법칙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별에서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은 단위 면적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하는 에너지 양과 별의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같은 분광형으로 분류되는 별은 같은 온도의 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측을 통해 같은 분광형의 별이라도 밝기에 크게 차이가 나는 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별의 밝기를 표현하는 광도는 별의 전 표면적을 통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입니다. 따라서 별의 밝기는 별의 온도뿐만 아니라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별의 표면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같은 온도의 별이라도 반지름이 더 큰 경우 표면적이 더 크므로 더 많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 때문에 광도가 더 높습니다. 별의 광도와 표면적을 비교해보면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별이 단위 면적당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바로 2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단위 면적이니까 이걸 구 전체의 표면적으로 구하면 별의 표면적을 곱해주어야겠죠. 별은 구로 되어 있으니까요.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단위 면적의 개수가 많아지는 것이니 광도가 커지는 것이고요. 식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간단하고 아는 수로 바꾸어서 이해한 다음 본래의 식을 다시 적용해 보는 것도 식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별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들을 정리해 보죠.
별의 표면 온도는 별의 색지수나 분광형을 측정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의 광도는 별의 절대 등급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의 반지름은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알아낸 후 슈테판 볼츠만 법칙으로 유도되는 광도식으로부터 별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별은 크기에 비해 너무 멀리 있어서 점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별의 크기는 직접 측정할 수 없고 표면 온도와 광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이죠. 별의 광도와 반지름, 표면 온도 간의 관계를 정리하고 광도의 계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다시 확인하면서 정리하죠. 별 표면의 단위 면적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는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별이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는 이 에너지의 별의 전체 표면적을 곱한 것이죠. 다시 말해 광도는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고 별 크기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러니 표면 온도나 분광형이 같을 경우에는 광도가 큰 별일수록 크기가 더 크겠죠. 광도가 같은 경우에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일수록 크기가 더 큽니다. 이처럼 별의 광도를 이용하면 별의 표면 온도와 크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광도 계급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광도 계급으로 넘어가죠. 천문학자들은 별의 표면 온도가 같더라도 광도에 따라 별의 흡수선의 폭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스펙트럼의 흡수선의 위치가 같아서 두 별이 표면 온도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흡수선이 어떤 것은 얇고 어떤 것은 두꺼웠다는 거예요. 이후 연구를 통해 반지름의 길이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냈죠. 흡수선이 얇은 스펙트럼은 반지름이 크고 광도가 크고 흡수선이 두꺼운 스펙트럼은 반지름이 작고 광도가 작다는 것입니다. 이후 흡수선의 폭을 기준으로 별을 7개의 계급으로 구분하였는데요. 이게 바로 광도 계급인 거죠. 광도 계급은 별의 광도와 크기를 분류하는 시스템으로 이를 MK 분류법이라고 합니다. 별들을 광도에 따라 계급으로 구분한 거예요. 여키스 천문대의 모건과 키너는 별을 분광형과 광도 관측 결과에 따라 계급을 나누고 각 계급을 다시 분류하였는데요. 각 계급은 별의 광도, 크기나 진화 상태를 나타냅니다. 광도 계급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까요? 이왕 정리하면서 각 별의 특징이나 크기, 밀도, 표면 온도 등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밝은 초거성입니다. 광도 계급 1은 우주에서 가장 크고 밝은 별들로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초거성은 밝기에 따라 다시 1A와 1B로 나뉩니다. 1A는 밝은 초거성, 1B는 덜 밝은 초거성이죠. 초거성의 광도는 태양의 3만 배에서 최대 수십만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반지름은 보통 태양의 30배에서 500배 정도이지만 클 경우 1000배를 넘어가기도 하죠. 조금 전 정리했던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하면 적색 초거성은 청색 초거성에 비해서 단위 면적당 발산하는 에너지의 양이 적습니다. 따라서 같은 밝기로 보이는 별들의 경우에 적색 초거성은 청색 초거성보다 반경이 훨씬 큽니다. 초거성은 질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명 또한 1천만 년에서 3천만 년 수준에 불과하죠. 따라서 이들은 젊은 천체 집단인 상계성단, 나선은하, 불규칙은하 등에서 주로 관측됩니다. 이에 반해 늙은 별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추측되는 타원은하나 구상성단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초거성은 젊은 O형 항성들로부터 진화 말기의 M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합니다. 오리온 자리에서 가장 밝은 리겔은 전형적인 청백색 초거성이고요. 베텔게우스와 안타레스는 적색 초거성입니다. 다음은 광도 계급 2에 해당하는 밝은 거성인데요. 이 계급의 별들은 매우 밝지만 초거성보다는 약간 덜 밝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먼저 태어난 별들은 현재 우주의 별들보다 질량과 밝기가 더 컸으리라고 짐작되는데요. 이 별들은 이론상 종족 사명별입니다. 이들의 존재는 퀘이사에서 관측되는 수소와 헬륨 외에 여러 화학 원소들의 생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되죠. 선생님, 종족 사명이라뇨? 그게 뭔가요? 별의 종족 분류는 별의 화학적인 조성과 은하 내에서의 위치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종족 일형별들은 일반적으로 은하의 원반 부분에 위치하고요. 금속성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별들은 상대적으로 은하의 젊은 세대에 속합니다. 태양이 종족 일형별에 속합니다.
반면에 종족 2형 별들은 금속성이 낮고 주로 은하의 핵이나 헤일로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은 우주의 초기 시기에 형성된 더 오래된 별들입니다. 종족 3형 별의 존재와 그 특성은 아직 이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천문학에서 우주의 초기 상태와 별의 진화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는 분야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이러한 초기 별들에 대한 증거를 찾고 그들이 우주의 진화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도 계급 3에 해당하는 거성입니다. 거성은 크기와 광도 모두 주계열성보다 크고 밝습니다. 주계열성의 후기 단계로 핵에서의 핵융합 반응으로 인해 팽창한 상태입니다. 크기는 상당히 크고 중간 정도의 밀도를 가졌습니다. 표면 온도는 일반적으로 중간 수준인데요. 핵에서 헬륨을 탄소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인해 팽창하며 이로 인해 크기가 커지고 표면 온도가 변화합니다. 다음은 광도 계급 4에 해당하는 중거성입니다. 중거성은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전환되는 중간 단계입니다. 크기는 주계열성보다 크지만 거성보다는 작습니다. 밀도는 주계열성보다 낮지만 거성보다는 높죠. 표면 온도는 다양할 수 있는데요. 핵융합 반응의 변화로 인해 천천히 팽창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광도 계급 5에 해당하는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은 별의 생명주기에서 가장 오래 지속되는 단계로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는 별이 태어나서 내부의 핵이 수소핵 융합으로 헬륨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기인 거죠. 평범한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차지하고 인간으로 치면 청장년기에 해당합니다. 주계열성은 HR도에서 무리를 지으면서 표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릅니다. 그림을 보시죠. 별은 탄생과 함께 중심부에서 수소를 태우며 핵융합 작용을 일으켜 헬륨으로 치환하기 시작합니다. 별들이 이와 같은 수소 연소 작용 기간 동안 HR도표 상의 한 점에 위치하게 되고 초기 질량에 따라 각기 다른 좌표상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초기 질량 외에 별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화학적 조성이나 다른 요인에 의해서도 좌표의 위치는 바뀔 수 있습니다. 중심부에 있던 수소를 헬륨으로 다 태우고 나면 별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탈하고 진화를 시작하죠. 보통 질량이 큰 별일수록 핵융합 속도가 빨라서 주계열 단계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요. 질량이 작은 별은 더 긴 시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주계열성들을 외성, 즉 난쟁이별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주계열성들의 크기 자체가 작기 때문이 아니라 거성이나 초거성과 같이 거대한 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피가 작고 어둡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거예요. 질량이 아주 적은 경우 적색 외성,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경우 오렌지색 외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광도 계급 7에 해당하는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의 경우는 그 크기가 지구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주계열성에 비해 확연하게 어둡고 작아서 난쟁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우입니다. 백색 외성은 수많은 주계열성들이 진화를 마치고 마지막에 남기는 별의 마지막 모습 중 하나죠. 이렇게 백색 외성은 별의 생명주기의 마지막 단계 중 하나로 주계열성에서 거성 단계를 거친 후에 형성됩니다. 이들은 원래 별의 핵자내인데요. 탄소와 산소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 퇴화합에 의해 지지됩니다. 백색 외성은 매우 작은 크기를 가지지만 엄청난 밀도를 가집니다. 그 크기에 비해 질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평균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백색 외성은 죽어가는 별의 핵자내이기 때문에 원래 별의 대부분의 물질이 붕괴해버렸어요. 매우 작은 부피에 압축된 상태인 거죠. 원자핵 사이에 있는 전자들이 극도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작지만 평균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표면 온도는 초기에는 매우 뜨겁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식어가고 더 어두워집니다. 이 분류는 별의 스펙트럼과 광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스펙트럼은 별의 온도와 화학적 구성을 나타내고 광도는 별의 에너지 출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태양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은 G2O입니다. G2는 노란색 별이란 뜻이고 O는 주계열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보세요. 예를 들어보죠. 분광형이 G0형으로 같다면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5인 별보다 광도가 크고 2인 별보다는 작죠.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은
광도 계급이 3인 별은 5인 별보다 반지름이 크고 2인 별보다는 반지름이 작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별들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2차원의 그래프에 나타내면 별의 표면 온도, 광도, 반지름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하죠. 분광형이 같은 별이라도 광도가 다르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분류하기 위해서 광도에 따라 분광형 뒤에 로마 숫자를 덧붙여 나타낸 것은 광도 계급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별의 물리적 특성을 쉽게 알 수 있는 HR도를 알아보죠. 이 그래프는 별들을 물리량에 따라 점으로 찍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무리로 나누어지죠. 이렇게 분류된 각 무리의 특징을 알아볼까요? 먼저 HR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죠. HR도표는 별의 광도와 표면 온도를 바탕으로 별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는 별의 진화 상태와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구입니다. 가로축의 물리량을 보세요. 별의 표면 온도나 표면 온도를 나타내는 분광형과 색지수가 있습니다. 가로축에서는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색지수가 작으며 파란색을 띱니다. 세로축의 물리량에는 별의 광도나 광도를 나타내는 절대 등급이 있습니다.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크고 절대 등급이 작습니다. 대각선 방향을 보시겠어요? 대각선 방향에서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별의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작습니다. 마지막으로 HR도 그래프와 별의 종류를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먼저 주계열성입니다.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이어지는 좁은 띠 영역에 분포하는 별들이죠. 처녀 자리에 스피카 검은고 자리에 직녀성, 큰 개 자리에 시리우스 A, 태양 등이 있습니다. 별의 약 90%가 주계열성에 속합니다.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광도가 크고요. 질량과 반지름이 큽니다. 다음은 거성입니다.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은 적색 거성이라고도 합니다. 황소 자리에 알데바란, 목동 자리에 아르크투루스 등이 있습니다. 표면 온도는 낮지만 반지름은 매우 크기 때문에 광도가 큽니다. 반지름이 태양의 약 10배에서 100배에 달하고 광도는 태양의 약 10배에서 1000배에 이르죠. 초거성은 HR도에서 거성보다 위쪽에 분포하는 별들인데요. 오리온 자리에 베텔게우스와 리겔, 정갈 자리에 안테라스 등이 있습니다. 거성보다 반지름이 더 크고 광도가 매우 큽니다. 반지름이 태양의 약 300배에서 1000배에 이르기도 하고요. 광도는 태양의 약 3만 배에서 수만 배 더 밝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색 외성.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별들이죠. 시리우스 A의 동반성인 시리우스 B 등이 있습니다. 표면 온도가 높아 백색을 띠지만 반지름이 매우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죠. 크기는 지구와 비슷하지만 질량은 태양과 비슷해요. 그래서 평균 밀도가 매우 크죠. 평균 밀도가 태양의 약 10만 배에서 100만 배 더 큽니다. 그런데 HR도에 나타나지 않는 별들도 있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과 같이 광도가 너무 작거나 가시 광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는 별은 HR도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별들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음 사진들을 보시죠. 주계열성, 적색 거성, 초거성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입니다. 먼저 주계열성. 볼프 359는 목성보다 조금 큰 정도의 주계열성이고 시리우스는 태양보다 큰 주계열성입니다. 다음은 적색 거성. 주계열성인 시리우스보다 크기가 훨씬 큰 폴룩스, 아르크투루스, 알데바라는 적색 거성입니다. 다음은 초거성. 리겔은 청색 초거성이고요. 안타레스는 적색 초거성으로 적색 거성 알데바란보다 큽니다. 리겔과 베텔게우스의 크기 차이도 크죠? 알데바란과 안타레스의 크기를 비교하니 안타레스가 너무나 거대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타레스가 여기에 끼면 또 작아 보이네요. 안타레스, 황새치자리, 백조자리, 세페이드 순으로 별의 크기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태양계 행성들의 크기를 볼까요?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부터 지구까지 크기를 비교한 사진이네요. 이렇게 보니 지구가 나름 커 보이는데요. 다음 사진을 보세요. 지구와 목성의 크기는 한눈에 보아도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선생님, 태양계 행성들을 보니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태양은 항성이잖아요. 우리 은하에서 태양계는 하나뿐이고
그 태양계에서 유일한 항성은 태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태양계에서 태양은 유일한 항성입니다. 태양은 중심에 위치한 대형별이고요. 태양계의 모든 다른 천체들은 태양의 중력에 의해 그 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양계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볼까요? 항성. 태양은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 위치한 유일한 항성입니다. 태양은 지형 주계열성으로 분류됩니다. 행성. 태양계에는 8개의 공식적인 행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조금 전 사진에서 보았던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순으로 태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외소 행성. 명왕성을 포함한 여러 외소 행성들도 태양계에 속합니다. 외소 행성은 크기나 중력으로 인해 완전한 구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그 궤도 영역을 지배하지 못하는 작은 천체들입니다. 위성. 많은 행성들은 하나 이상의 자연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의 위성은 달입니다. 소행성과 해성. 태양계에는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도 있습니다. 소행성 대부분은 화성과 목성 사이의 소행성대에 위치해 있고 해성은 주로 카이퍼 벨트와 오르트 구름에서 기원합니다. 기타 천체들도 있습니다. 태양계에는 먼지, 가스, 그리고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구름에 있는 다른 작은 천체들도 포함됩니다. 태양계의 모든 구성 요소는 태양의 중력에 의해 결합되어 있으며 태양의 광열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태양은 태양계 내에서 유일하게 자체적인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하의 태양계는 하나인데 태양의 중력에 영향을 받는 행성이 있는 위치까지 태양계라고 하고 태양의 중력에 영향이 덜 미치는 영역부터는 태양계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건가요? 그건 태양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그 영역의 이름이 다른가요? 태양계의 경계를 정의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태양계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태양의 중력적 영향 하에 있는 모든 천체들을 포함하는 영역을 의미하죠. 태양계의 외곽 경계는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태양의 중력이 지배적인 영역을 태양계로 간주합니다. 이 영역을 넘어서는 공간은 보통 별간 공간 또는 은하 내 공간으로 간주됩니다. 별간 공간은 별들 사이에 위치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별간 공간은 주로 수소와 헬륨 가스 그리고 먼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별과 별 사이의 영역을 차지하고요. 은하간 공간은 은하들 사이에 있는 공간을 가리킵니다. 은하간 공간은 매우 희박한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하들 사이의 거대한 빈 공간을 나타냅니다. 그럼 수십억 개의 다른 은하들이 존재하니까 각각의 그 은하들도 우리의 태양과 같은 항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맞습니다. 우주에는 수십억 개의 은하들이 존재하며 이 각각의 은하들은 우리의 태양과 유사한 항성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 은하수에만 해도 수백억 개의 별들이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태양과 비슷한 지형 주계열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그래서 별을 분류하는 것이 중요한 거네요. 우리 은하의 태양계에서의 태양과 같은 항성이 다른 은하에도 존재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태양과 같은 항성과 지구와 같은 행성 간의 적절한 거리가 유지된다면 마치 생명 가능 지대처럼요. 지구처럼 액체물이 존재하는 행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별의 분류는 천문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우리가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천체들에 대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별을 분류함으로써 우리는 별들의 특성, 그들이 속한 은하의 특성, 그리고 이들이 우리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계열성은 핵에서 수소를 헬륨으로 핵융합시키는 별들입니다. 우리 태양과 같은 지형 주계열성은 안정적인 에너지 출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주위의 행성에서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무리하죠. 단원의 핵심 개념 체크. 별의 광도 측정과 별의 크기 측정. 광도. 별이 단위 시간 동안 표면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 광도는 별의 실제 밝기를 나타내며 별까지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갖는다. 광도는 별의 절대 등급으로 구하며 절대 등급이 작을수록 광도가 크다. 별의 광도 측정. 별의 절대 등급을 태양의 절대 등급과 비교하여 광도를 구할 수 있다. 슈테판 볼츠만 법칙. 흑체가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의 양은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 별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 유도되는 광도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별의 크기 측정에 필요한 물리량은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이다. 광도 계급.
광도 계급은 별들을 광도에 따라 계급으로 구분한 것이다. HR도와 별의 물리량. HR도. 별의 표면 온도와 광도를 이용하여 별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가로축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색지수가 작다. 세로축에서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크고 절대 등급이 작다. 오른쪽 위로 갈수록 반지름이 크고 밀도가 작다. HR도와 별의 종류. 주계열성은 HR도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좁고 길게 분포하는 별들이다. 거성은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오른쪽 위에 분포하는 별들로 광도가 크다. 초거성은 HR도에서 거성보다 위에 분포하는 별들로 광도가 매우 크다. 백색 외성은 HR도에서 주계열성의 왼쪽 아래에 분포하는 별들로 광도가 작고 평균 밀도가 크다. 별의 진화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오디오북에서 이어집니다.